보통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값싼 안정성,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사회 시스템에 맞춰야만 하는 그런 안정성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공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제도를 벗어나서 더 고급 창의성을 맛보게 해주는, 고급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ADHD 산만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학교에서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엊그제 신문에 시스코 회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난독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뇌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ADHD 성향과 난독증 성향이 있는 애들이 창의성이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이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나이는 중년이에요. 40 이후에.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썽아, 전응아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지능과 창의성은 별개라고 그랬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은 굉장히 약해요. ADHD하고 난독증 있는 애들. 문서 자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막 글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별 증상들이 다 있어요. 학교 공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걔네들이 고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뇌를 연구해보면. 그런데 값싼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특수기관에 보낼 돈이 없는 겁니다.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자, 에디슨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에디슨이 제가 봤을 때 에디슨은 두 자폐증 성향이 좀 또 있고 ADHD 성향도 있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건 분명합니다. 지능은 낮았어요, 에디슨이. 그런데 얘가 특이하게 창의성은 있는 애였어요. 지능은 낮았지만 창의성은 있는 아이였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참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게 ADHD 성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에서 그 말썽쟁이가 됐죠. 근데 에디슨 엄마는 어떻게 과감하게 에디슨 학교를 그만두게 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에디슨 엄마한테? 에디슨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낸시 여사가. 무슨 얘기냐? 너 학교 안 다녀도 되라는 걸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우고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서 에디슨한테 어떤 체험을 줍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마음껏 체험하게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알 품기, 그 유명한 사건. 알을 얼마만큼 에디슨이 품고 있었는지 아세요? 시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에디슨이 알을 품었었대. 그건 알아. 그 전체 시간을 아시냐고요. 이틀입니다. 이틀간이었어요. 48시간 중에서 밥 먹고 거기 알 품고 잤을 수도 있어요, 에디슨이. 정확한 지금 그것까지 조사는 안 돼 있는데, 낸시 여사가 이틀간 에디슨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걸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알을 품어서 그 알이 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도가 안 맞으니까 부화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이 알이 부화하지 않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품었다는 걸 보면 약간 자폐증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못 있거든요, ADHD 애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에디슨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생력, 내가 좀 전에 슈퍼리치가 값비싼 창의성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집안에서는 값싼 안정성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값싼 안정성을
깨고 값비싼 창의성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능가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생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 자생성, 주도성을 굉장히 그 자체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 자기 자녀가. 근데 그 낸시 여사가 보여줬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디슨이 알을 품겠다는 자기 결정성을 인정을 해주고 이틀 동안 품는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동안의 체험이 왜 중요할까요? 2시간 체험이나 반나절 체험은 전체 체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체험하고 전체 체험의 차이가 뭐냐면 전체 체험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싼 안정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값싼 체험이 뭐냐면 가서 2시간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도자기 체험, 만들기 체험 이런 거. 2시간. 2시간이냐 이틀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2시간짜리 체험을 하느냐 최소 이틀짜리 체험을 하느냐, 그 1박 2일 있잖아요. 거기에서 값싼 안정성이냐, 값이 싸지만 고도의 창의성을 줄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에디슨 엄마 낸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잔뜩 이틀 동안 알 품기에 실패해서 잔뜩 화가 나 있을 때 엄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으니까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트릭이 나옵니다. 일부러 이상한 데를 찾아 엄마가 백과사전. 정확한 데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그 정확한 부와 온도 내지는 아래 부하 그런 걸 요즘엔 검색을 해보면 되겠지만은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무식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기주도성이 없이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가는 집안을 조사해보니까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더 높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엄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훨씬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어설프게 고등학교쯤 나오고 그냥 대학을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교육학이라든가 두뇌에 대해서 석박사 학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럼 대부분 어디에 빠지느냐면 바로 값싼 공교육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교육이 제시하는 값싼 안정성에 빠진다. 그래서 그걸 평균교육이라고 해요. 평균교육. 평균교육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의성보다는 지능적으로 가게 됩니다. 초점이. 성적으로 가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 실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이 없이 보통 값싼 공교육의 어떤 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창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말고도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자기주도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30대 이후에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무기력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요. 두뇌에서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면역력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두뇌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두 가지 물질이 풍부할수록 신체의 면역력은 강해요. 제가 아까 제 유튜브 강의에서 꼭 찾아보라고 했던 두뇌 엔진이라는 컨셉이, 두뇌 엔진은 그 아이의 두뇌에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풍성한 두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두뇌 엔진이에요. 그
그 두뇌의 엔진을 갖추면서 아이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슈퍼리치들의 자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이 유능한 교사와 훌륭한 교사들을 개인 지도를 시킬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그 교육을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보통 집의 아이들은. 근데 보통 집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걸 방해하는 시스템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학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학원.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학원의 아이가 중독이 되면은요, 그 역시 자생력이 떨어져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먹여주는 공부거든요. 떠먹여주는.